달리고 있는 국내 증시, 이 파도 위에 가장 잘 올라탈 수 있는 오늘의 종목 발굴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급등으로 양지수가 또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연말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거다, 강세장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랠리를 즐길 땐가 아니면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되는 단기 고점일까?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전반적인 전략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그 9월 21일 날 여의도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현장에 느낀 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무섭대요. 왜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그쵸.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느끼면서 해답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중권주가 2배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해보니까 고개를 갸우팅합니다. 무섭대요. 많이 올라보니까. 네. 키움 같은 경우는 신고가 쳤잖아요. 그쵸. 무서워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랠리가 도전, 저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4,200 도전할 거야. 내년 그 봄까지. 그러면 지금 3,600인데 3,400인데 더 간다고? 신고가 쳤는데? 근데 다 무서워합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전 무조건 고입니다. 4,200까지. 자, 최근에 보면 우리 일일 증시 거래대금이 지금 9월 8일 날 19조 정도 됐는데 19일 날 갑자기 29조로 팍 늘어났어요. 지금 한 60%가 그냥 증가했네요. 네. 그러면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죠? 증권사.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9월달 정기국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배당분리과세. 그렇죠. 지금 그 최고의 배당분리과세율을 30% 정도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배당을 많이 주식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권주가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소가 의무화. 이것도 만약에 6개월 안에 모든 자산을 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자사주 관련주들, 그렇다면 지주회사 관련주들 좋다. 중고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IMA 계좌라고요. 이제 우리가 은행처럼 고객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서 돌려주는 계좌. 이런 부분도 지금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에서 투자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된다면 중권주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달러화 차트로 뭐 마술쇼를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요거를 달러화 차트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서학개미 많잖아요. 네. 서학개미. 이분들이 아마 달러화로 보면 당황될 거예요. 그래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주변에서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가는 주식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9월 달에 땡겨올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었죠. 맞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지금 그 신고가를 뚫었는데 왜 지금도 막 열심히 사지? 바로 요걸로 보면은 정답이 딱 보입니다. 제가 그거 실마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마술쇼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차트인데, 자, 코스피 차트가 신고점을 뚫으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맞아요. 10월 달에 또 폭락한대요. 9월 달에 폭락한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맨날 폭락만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계속 갑니다. 저는 4,200선까지 계속 가는데 그냥 간단히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여기 신고점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 연속 달려갔죠. 여기서도 9개월 갔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9월 달에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계속 달릴 수 있다라고 눈대중으로 볼 수 있지만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마술쇼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럼 달러 바꾸면은 낮아져 버리네? 웬일이야? 자, 그렇잖아요.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기적으로 쫙 보면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보여요. 자, 여기서 한번 크게 올랐죠? 네. 10년 동안 빠졌어요. ABC 파동으로. ABC, IMF 왔죠? 그래가지고 한번 왔죠. 여기서 한 5년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 코로나 때문에 확 간 것이고요. 요 사이클 따라서 사이클 돌려보면 20년 만에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고점이 또 있네? 더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약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고정시키면서 지수만 오르는 거. 저는 그게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20%가 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3,465로 20%다. 그러면 4,200 나옵니다. 4,200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권주를 보면은요. 자, 중권주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중권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달러와요. 자, 이거를 원화로 표시하면 뭡니까? 고지가 거의 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달러화라고 치면 중권주는 아직도 바닥에서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닥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아까 중권주가 여기서 더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자, 우리 매경 시청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학개미 시각, 외국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특히 지금은 주도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중권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국내 증시 20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달러화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국내 증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주도주,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가 지금 좀 싸 보인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뷰 시간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6월 26일에 편입했던 삼성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4.7% 급등하면서 83층 안착에 성공을 했죠. 3차 목표가 75,000원 진작에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이 삼성전자로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삼성전자 추천해 주실 때 뭐 9만 원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좀 믿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희가 6월 26일 날 여기서 말했어요. 네. 삼성전기는 7월 달에 말했고 그 다음에 테스나 유진테크는 7월 달에 말했죠. 지금 기다렸더니 자 중요한 게 기다렸더니 37%가 오르더라. 3개월 만에 우리가 삼성전자 40년 주가 역사를 조사해보면 3개월 동안 30% 이상이 오른 것은요 5번 정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네. 엄청난 기록이죠. 아마 펀드 매니저 여러분들 이걸 봤더라. 그러면 아마 정무이사로 승진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낸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4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봐요? 4차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87,000원까지 말씀드리고 뭐 그 정도로 그 이상의 목표가는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일단 87,000원 뜬 걸 보고 또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4차 목표가 87,000원으로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조금 전에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반도체 계속해서 좀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오늘 두 종목 가져와 줬습니다. 첫 번째 종목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역시 이제 반도체에서 덜 오른 종목이죠. 네. 해성 DS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계속 들고 온 이유는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 초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덜 오른 저평가 우량 줘야 되겠는데 자, 이 종목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약간 좀 용어가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뭐죠? 뼈대죠, 뼈대.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뼈대 역할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매출액의 한 55%를 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60%, 65%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패키지 기판이라고 여기는 뭐냐면 삼성 전기의 FPGA 자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즉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노트북에 보면은 많은 칩이 꽂혀 있죠. 그 밑에 바탕에 기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량품이 있나 없나 다음 사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FPGA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량품이 있나 없나 라는 걸 검사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머리카락보다 뭐 적은 정도로 아주 얇은 거예요. 그걸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회사 그래서 내것이 반도체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것이 반도체가 요즘에 최근에 DDR5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 회사도 수혜를 입는다. 최근에 DDR5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매출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매출 전망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망을 본다면 자, 지금 중요한 게 2026년에 매출액이 6,751억이고 영업이익이 628억으로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제가 준비한 이유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봅니까?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는데 악어한테 먹혀 잡힐 때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드디어 생존을 해가지고 악어 입속을 탈출할 때 실패했죠.
이제 여기서는 성공할 거예요. 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빨간 적이 누르더라도 이제는 생존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요? 매수가 범위는 일봉에서 보면 약간 무섭지만 이제는 여기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에서 3만 원 설정하고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2,23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34,600원, 손절가는 19,000원인데 이 시간에 저희가 말했던 종목이 15%는 한 달 내에서 많이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쵸. 15%를 5번만 거둬보십시오.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안에서 해성 DS 편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주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되겠죠. 기가비스. 네. 자, 그렇다면 기가비스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유리기판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자, 올해 상반기에 약간 저조했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액이 135억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자, 그런데 순이익이 11억 정도, 역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약간 저조했는데, 하반기 때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글자가 빠지는 게 뭐냐면, FCPJ라고요. FCPJ가 뭐냐면, 삼성전기나, 그 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드, LG이노텍이 이제 반도체를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패키징하는 그 단계에서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검사하는 건데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준비 사진을 보면은요. 자, 어떻게 검사하는 거냐? 자, 요 정밀초 카메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량품을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불량품이 있다. 그러면 아주 미세를 레이저로 가지고 그거를 수리까지 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잘 나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외 삼성전기 제품도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라는 걸 제가 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로 가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1,06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11억 정도, 즉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에 지금 보면은 하나마이크로나 테크론이라 저희들이 여기서 들고 왔던 종목이 폭등했던 이유가 올해 상반기는 저조했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급격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즉 실적의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주가는 그 순간에 급등을 한다.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기가비스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저희 빠르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간단하죠.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악어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네. 악어를 탈출해야 돼요. 자, 악어가 벗어나는 순간 악어가 나를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자,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악어 입이 아주 세게 다물수록 젊은 악어. 젊은 악어요? 젊은 악어. 힘이 센 거예요. 네. 지금 아주 젊어요. 늙은 악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어지는 각도가 클수록 주가 상승폭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 악어 입이 다물어져 있다가 이제 가파르게 벌리기 시작할 때다라고 젊은 악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볼린저 밴드 통해서 이 차트 설명해 주셨고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자, 매수가 범위는 37,600원에서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44,4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43,5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밀린 리뷰 기업들 어디로 가면 후속 전략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골드 무료방송 켜놨고요. 아침 8시에 무료방송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MBN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 요즘에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죠. 테크인. 그 종목 말했던 이번에 급등했습니다. 그 종목을 바꿔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좋은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